생각보다 좋은 평점에 좀 놀라고 있는데 제 아쉬운 점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사, 하나는 입니다. 자, 첫 번째 서사. 이번 영화는 중심 서사가 너무 약해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아스트리드, 하나는 델로레스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아스트리드가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부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꼬인 내용이 아니야.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요, 1998년 비틀주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36년 만에 후속작으로 나온 작품이고요.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이 리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편의 주인공이죠. 리디아의 아버지 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찰스. 여기는 없어요. 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스가 비행기를 타고 탐조 여행에 다녀오는 길에 남태평양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됐다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귀신과 소통하는 영매, 리디아와 엄마 델리아, 그리고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딸 아스트리드, 이 온 가족이 장례식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떠나게 돼요. 그 고향이 어디냐? 비틀주스 1에 나왔던 그 집입니다. 그 집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한편 사후세계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다가 잘못 박스를 건드는 바람에 델로레스, 모니카 벨루치, 델로레스가 깨어나게 됩니다. 델로레스는 먼 옛날에 비틀주스와 결혼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영혼 포식자 교단의 단장이었죠. 그러니까 영혼을 먹는 여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비틀주스가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생각을 해서 이 델로레스를 죽여서 박스 안에 가뒀던 거였어. 근데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오던 것이었어요. 자, 다시 디츠 가족. 아스트리드는 고향 마을에서 한 남자 청년 제레미를 만나게 되고, 제레미가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면서 주문을 외워달라고 하는데, 이 주문이 제레미와 아스트리드의 목숨을 맞바꾸는 주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후세계간 이 아스트리드를 구하기 위해서 리디아가 비틀주스를 소환하게 됩니다. 비틀주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과연 아스트리드는 목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비틀주스는 델로레스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비틀주스 되겠습니다. 비틀주스 2입니다. 세 번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세 번 불렀나요? 어디선가 깨어났겠군요. 자, 작품 설명을 드리면 감독은 팀버튼 감독입니다. 자, 출연은 마이클 키튼, 위노나 라이더, 캐서린 오하라, 제나 오르테가, 모니카 벨루치, 윌렘 데포, 데니 드비토. 정말 배우들만 보면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스쿼드거든요. 예. 자, 근데 아버지 찰스 역의 제프리 존스가 나오지 못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혐의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거든요. 영화를 못 찍었어. 그걸 이용해서 캐릭터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리고 스톱모션으로 잠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잘린 채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자, 음악은 전편과 마찬가지로 데니 엘프먼이 맡았는데요. 영화 도입부에 나오는 음악이 그 90년대 정서를 듬뿍 담고 있고요. 그 웅장해지는 오프닝, 기가 막힙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노래를 딱 들으면은 90년도로 확 빨려 들어가. 뭔가 장난스러우면서도 통통 튀는 뭔가 서커스에 잘 어울리는 곡, 그런 곡이 나오고, 이게 비슷한 노래가 괴물의 한강창가랑 되게 비슷해요. 빰빰 빠라바라바빠빠 쿵쿵 빰빰 그런 노래랑 비슷해. 쿵쿵쿵쿵 하면서 막 쿵짝쿵짝쿵짝 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 미쳐버립니다. 예. 자, 구조는요 좀 산발적이거든요. 정리를 하고 보면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델로레스에게서 도망치는 비틀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스트리드를 구하기 위해서 비틀주스가 투입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방향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 비틀주스 이 작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딸의 성장이죠.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아스트리드와 리디아, 엄마의 딸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는데요. 엄마는 귀신을 보는 영매라고 했지만 정작 아빠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딸이 엄만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싫어하게 된 거야.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지만 그게 사기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사후 세계에서 아빠를 찾게 되면서 오해를 풀고 엄마와의 오해를 풀고 다시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딸이 다시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수사극이죠. 여기에 울프 잭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윌렘 데포인데요. 이 윌렘 데포는 사후 세계 수사국에서 일하는 인물이에요. 경찰 같은 역할이죠. 위험한 인물인 델로레스가 깨어나면서 비틀주스에게 복수를 암시하는 단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틀주스를 따라다니면서 델로레스를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한 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 진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보면은 이 리디아가 촬영을 할 때 대사를 치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대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공존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사후 세계 비틀주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대사를 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행복을 더 추구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은 사람들과 연결을 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거는 미련이고 후회고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즐기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산자끼리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 좀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봤던 비틀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술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참고로 제가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팀 버튼은.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좋아하는 작품이고, 내가 VHS 그 비디오 테이프에도 녹화해가지고 몇 번을 정말 다시 봤단 말이지. 근데 이번 비틀주스는 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사 자체가 완전히 구닥다리여가지고 도대체가 2022년에 웬즈데이를 만들었던 팀 버튼이 맞나 싶을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버튼 감 다 죽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데? 끝났는데? 싶을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36년 전에 그 초코파이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36년 전 초코파이를 구했는데 이 내용물을 딱 까서 맛을 보니까 그 옛날 맛이 날 줄 알고 딱 먹었는데, 야, 이거 썩었네.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 지나버렸네. 야, 이게 검은색이 초코가 아니라 곰팡이였네. 뭔가 그런 느낌? 맞아요. 팀버튼 이름 지워도 팀버튼이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 팀버튼이 한 게 맞아. 근데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비틀주스를 너무 오래전 작품이라 보고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예전 비틀주스 1을 보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듯이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만 봐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1을 보고 2를 보면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2편을 먼저 보시고 그냥 1편을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1편을 보고 2편을 기대하면은 너무 그 갭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재미없는 비틀주스 2를 보고 비틀주스 1을 보는 게 오히려 이게 이런 작품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고 봐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처참하지만 오랜만에 장단점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연출입니다. 첫 번째 연출, 공포 연출입니다. 그 영매로 활동하는 리디아가 어떤 사연을 받고 유령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때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카메라에는 눈이 꺼멓게 비추고
막 그 유령의 집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공포 연출들, 연출은 살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피티 작가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로 넘어갔을 때 청소부가 있던 복도, 그 조명으로 음산한 기운을 주는데, 야, 그 복도를 조명 하나하나 켜짐으로써 공포 연출을 딱 하거든요. 집중도 있게 딱 하는데 이 부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데니 드비토 분장도 너무 좋았고. 자, 두 번째 연출, 고전 영화 연출 정말 좋았습니다. 비틀주스가 전처와의 사건을 설명할 때 음성을 되게 드라이하게 깔아버리고, 그 옛날 마냥 드라이하게 이제 연출을 해놓은 다음에 흑백으로 처리하고, 영어로 안 하고 이탈리아어로 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인지 스페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으로 그렇게 이제 드라큘라를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고전 영화 연출을 하는데, 야, 좋았어요. 그런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찰스에 대한 연출. 찰스가 출연할 수 없다고 했잖아. 성범죄 혐의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스톱모션 그리고 상어에 물린 채로 등장시켰던 것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요. 감독으로서는 좋은 대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출들은 너무 좋았어. 팀 버튼이 맞구나 싶었어. 근데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평점에 좀 놀라고 있는데 제 아쉬운 점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사, 하나는 참신함입니다. 자, 첫 번째, 서사. 이번 영화는 중심 서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재미가 없어. 이게 사이즈도 문제지만 질도 너무 안 좋아요. 전 이 작품이 팀 버튼이 잘못 만들었냐? 아니, 각본이 정말 잘못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사가 진짜 처참해. 비틀주스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아스트리드, 하나는 델로레스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아스트리드가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부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막 꼬인 내용이 아니야. 엄마가 영매인데 아빠를 못 봐서 엄마를 싫어한다는 게, 싫어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죽은 아빠를 못 봐서, 죽은 아빠를 나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엄마를 싫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 관계가 또 사후세계에 가서 리디아가 도망치고 있을 때 아빠가 봅니다. 아빠가 내 딸 리디아 아니야? 하면서 아빠를 본 뒤로 그냥 풀려버려요. 엄마와 딸의 그 아주 안 좋았던 관계가 아빠를 봄으로써 그냥 확 풀려버려. 캐릭터 한 명 등장했는데 이야기로 푼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으로 푼 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의 등장만으로 그냥 풀려버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 또 아주 쉽게 서사를 풀어낸단 말이죠. 너무 문제있다고 생각해. 자, 또 하나. 델로레스가 복수를 위해서 비틀주스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델로레스가 변신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 막 모니카 벨루치가 막 한 조각 한 조각씩 막 붙여지는 그 변신 장면은 막 좋아.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비틀주스를 찾는 장면만 나와요. 모니카 벨루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에 있나 등장했다가 쓱 사라지고, 저기에 있나 쓱 사라지고, 또 여기에 있나, 계속 이것만 해. 그러다가 엔딩에 가서야 비틀주스를 겨우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도 영화에 비해서 공갈빵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경찰들이나 주변 가족들은 비틀주스를 그냥 찾으려면 그냥 바로 찾거든요. 비틀주스 어딨어? 비틀주스 하면은 바로 찾아낸단 말이야. 그러는 반면에 델로레스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중심서사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초딩도 쓸 수 있는 서사라고 생각해. 두 개의 중심서사가 서로 잘 묻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화적인 재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뜯어보면은 20분까지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소개와 근황이 이어집니다. 20분 동안, 무려 20분 동안 캐릭터 소개를 한다고. 자, 처음에 리디아를 설명해요. 리디아는 영매고요.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약에 시달리고 있고 딸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리디아의 엄마는요, 델리아는 무슨 전시를 하고 있고 아직 잘 살아 있고 아빠가 죽었다는 걸 딸에게 근황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 그의 딸 아스트리드가 나와서 아스트리드는 엄마를 또 싫어하고 학교에는 계속 있고 싶어하고 환경 문제를 또 좋아하고 20분 동안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10분, 그 10분까지는 그동안의 과거, 이 아스트리드와 리디아의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비틀주스는 이 델로레스와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저떻게 했는지 그런 설명을 계속해. 30분이나. 벌써 30분이나 되었는데 중심 서사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이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루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때 막 졸리기 시작했어 막. 그리고 비틀주스가 중간중간에 비춰지긴 해요. 막 개그를 막 치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리디아는 만난 지 몇 년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조금씩밖에 안 나와. 그러다가 정작 주인공들과 만나는 건 50분이 지나서야 만납니다. 영화 러닝타임이 105분이에요. 1시간 40분이란 말이야. 이 엔딩 크레딧 빼면 1시간 40분이잖아. 1시간 40분이라는 건 100분인 거잖아. 그러면은 절반이 50분이란 말이야. 근데 50분 동안 비틀주스랑 주인공이 안 만난다고. 영화가 이따위로만 shut the fuck. 절반 만에 만나요. 절반 만에. 영화를 만드는 거야, 많은 거야. 여기에 또 서브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아.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그래피티 작가 이야기, 제레미 이야기, 로리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잘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늘어져요. 그리고 이야기가 산발적이다 보니까 중심서사로 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막상 중심서사로 갔지만 또 중심서사는 별거 없고 음악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에서 점수를 따내도 서사가 너무 처참해서 회생 불가능 수준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코미디도 진짜 부장님 농담하는 부장님이 아니라 이사님 농담하는 수준이었어. 진짜 너무 오래된 개그를 하고 있다. 잘 될 턱이 있나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또 제목이 비틀주스잖아요. 제목과는 다르게 비틀주스가 좀 겉도는 느낌이 강합니다. 만약 리디아 얘가 영매가 4, 5세기에 가는 방법을 알았다면은 비틀주스를 소환할 일도 없고요. 만날 일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결국에는 비틀주스가 한 역할이라고는 리디아를 4, 5세기로 보낸 거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편에서는 그래도 비틀주스가 혼자서 막 하고 막 다른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도 비틀주스가 빛날 수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빛날 구석이 없다고. 최불암식 가구. 최불암식 개그.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팀 버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팀 버튼은 감독의 역할보다 저에게는 전 미술 학도니까 화가, 작가, 그림쟁이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매력을 더 느끼거든요. 그가 뭐 디즈니에 있을 때부터의 서사,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그림체, 그리고 그걸 시각화하는 능력을 정말 존경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 비틀주스 1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이나 팀버튼을 모르시는 분들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88년에 보여줬던 거라고. 36년 만에 후속작이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버튼이잖아. 팀버튼. 딴 사람이 아니잖아. 데니 드비토의 분장이나 모니카 벨루치의 모습은 좋았어요. 좋았고 연출들도 뭐 몇 개 좋았지만 팀버튼 감독의 몇 작품만 봐도 예상 가능한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나 오르테가 웬즈데이는 웬즈데이 이상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요. 웬즈데이에서는 매력 뿜뿜이었잖아. 여기서는 매력 뿜뿜이 아니라 고구마 처먹은 것 같아. 별 활약이 없어. 엄마가 아빠를 안 보여줘서 너무 열받아. 나 엄마 너무 싫어. 근데 아빠를 발견했네? 엄마가 사실은 안 보여준 게 아니라 못 보여준 거였네? 엄마 잘 살아봐요. 이게 뭐야. 진짜. 자, 그리고 스톱모션. 스톱모션을 봐서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스톱모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CG가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톱모션으로 대체한 것이에요. 대체한 것이라고 봐야지. 사실상 팀버튼이 잘 만드는 분야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CG가 너무 잘 돼 있잖아.
향수를 느끼라고 해서 스톱모션으로 만든 것도 알겠는데 당시에 괴기함도 없고 괴랄한 느낌도 없는 이 스톱모션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G를 눈속임하려고 스톱모션을 선택한 것과 CG가 되는데도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스톱모션을 선택한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만들고자 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88년 작품 한번 보시고 이번 작품 한번 다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스톱 모션은 정말 공포스러웠단 말이야. 프레임을 오히려 더 잘라내면서 오히려 괴기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냈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그 모래벌레잖아. 얘. 그런 게 없어. 그래서 팀 버튼이라고 해서 굳이 높이 쳐줄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들고, 원이 명작이라고 해서 2까지 후광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아 진짜 평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뭐 물론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거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정말 망작 중에 망작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해서 더 나아진 구석이 1도 없어요. 오히려 후퇴했다. 팀버튼은 각본가를 잘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번 각본가가 알프레드 고프, 말즈 밀러라고 돼 있는데, 각본가가 예전 각본가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이 각본가들은 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아니었어요. 너무 각본이 재미가 없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할로윈 시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할로윈을 위해서 그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미국 할로윈 시즌에 나올 만한 영화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한 세네 편씩 나와. 근데 그 영화들이 대체로 보면은 뭐 잭 블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작품들을 보면은 진짜 서사가 허술해. 억지로 할로윈을 막 엮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그러다 보니까 서사가 막 무너진단 말이지. 근데 그런 작품과 거의 동일해요. 서사 1도 신경 안 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별로였다. 진짜 올해 제가 가장 기대했던 영화 중에 또 하나였는데, 제목도 비틀즈스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탄이니까 2번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구나 생각을 했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비틀즈스 2로 하지. 곱하기 2로 하든가. 비틀즈스 말하기도 힘들고 검색도 잘 안 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타이틀도. 괜한 게 이제 다 문제야. 오히려 밥이 더 눈에 띄었죠. 근데 얘는 1편에서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거지. 뭐 여럿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좋지도 않았어. 윌렘 데포도 연기를 보여줄 구석이 있었나? 연기를 보여줄 구석도 없었고, 캐릭터도 별로였고, 역할도 별로였고. 모니카 벨루치도 처음에는 섹시한 느낌으로 잘 나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사라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역할도 못했지.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야. 캐서린 오하라 정말 제가 나홀로 집에 제 인생 영화 1편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나홀로 집에 2였는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분인데, 여기서는 역할이 왜 나오셨지? 생각이 들 정도였고. 딱 그냥 비틀주스하고 위노나 라이더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비틀주스 해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 딸과 이 엄마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그런 내용만 나와도 사실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팬 서비스로도 디자인 면으로도 서사적으로도 매우 아쉽다. 매우 아쉬운 작품이었다. 그나마 배우들을 그대로 지켜봤다는 정도? 그 정도만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